자, 오늘 이제 1월 6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박효준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박효준 선수 참 이번 겨울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이고 다음 시즌을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구단이 오늘 이제 밝힌 소식인데요. 박효준이 구단 트리플 A 구단인 그윈넷 스트라이퍼스로 이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개막을 맞았습니다. 개막 로스터에 합류를 해서 메이저 리거로서 시즌을 맞았었는데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DFA,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방출되기라고 하죠. 그렇죠. 방출되기가 되면서 레드삭스로 일단은 또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 레드삭스에 간지 한 3주 만에 또 이제 켈리 젠슨 선수를 영입하면서 40인 로스터를 비우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박효준 선수가 유타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틀란타로 보금자리로 옮겼었는데 애틀란타에서도 결국에는 DFA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9일이었죠. 이 외야수 엘리 화이트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한 차례 DFA가 됐고 일주일이 지나도 원하는 팀이 일단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웨이버 클레임을 건 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박효준 선수가 두 가지 선택지를 좀 놓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FA를 선언을 하느냐, 혹은 이제 이 방금 이제 선택한 것처럼 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시즌을 준비하느냐. 그런데 일단은 뭐 FA보다는 마이너리그로 가는 걸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거기다 박효준 선수가 지금 팀 내 입지가 워낙에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WBC 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선발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소속팀이 없어서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런 이 박효준 선수를 선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해 이제 피츠버그에서 어쨌든 트레이드가 된 다음에 이 조금이라도 출전 기회를 잡고, 게다가 2022 시즌에는 스프링 캠프 때 활약을 보여주면서 개막 로스터에 합류하는 정말 좀 쾌거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시즌 출전 경기는 결국에는 23경기밖에 되지 않았었고, 성적 역시 타율이 2할 1푼 6리에 2홈런 6타점, OPS도 0.648로 0.7이 넘기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기회 자체도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실망스러웠고 이 타격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용할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피츠버그에서 결국에는 기회를 잃고 말았던 거죠. 맞습니다. 올해 1996년생 만 27살인데요. 저희가 뭐 예전에 다뤄드렸던 컨텐츠에서도 국내 복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국내 복귀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 진출 선수 이 유예 2년의 또 유예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프로 생활에 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국내 복귀 수준이냐, 아니면 메이저리그 빅리그 재도전이냐, 이 갈림길에서 재도전을 일단 또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에서는 지난 시즌 공격력이 부족했음에도 수비에서의 다재다능함과 스피드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다. 꾸준히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할 수 있고 외야와 내야 3개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박효준 선수의 장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면 그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FA 선언, 사실 이제 현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FA 선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또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단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메이저리그 콜업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어도 마이너리그에서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이저리그에 뛰기 위해서는 40인 로스터에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40인 로스터 밖에 있는 마이너리거가 메이저리그에 다시 한번 콜업이 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40인 로스터 내 선수를 DFA, 그러니까 딴 팀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40인 로스터에서 빼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40인 로스터 밖에 있는 뭐 박효준 같은 선수들이 다시 한번 40인 로스터에 들고 빅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효준 선수 제 입장에서는 40인 로스터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팀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FA를 한번 선언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애틀란타에 남는 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애틀란타라는 팀이 박효준 선수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마이너리그 행을 받아들인 이유, 뭐 FA 선택 대신에 마이너리그 행을 받아들인 이유도 어느 정도 애틀란타 구단과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뭐 시즌 도중에 뭐 부상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뭐 박효준 선수가 뭐 첫 번째 순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틀란타의 주전 선수 대부분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내야 같은 경우에는 매돌슨, 뭐 알비스, 삼루수, 라일리까지 지금 뭐 탄탄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유격수 자리 댄스비 스완슨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서 컵스를 또 이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자리를 어쨌든 지난 시즌에 데뷔를 했던 본 그리스홈 선수가 메울 예정이긴 한데 지난 시즌 샘플 사이즈가 워낙에 적기도 했었고 후반기에는 굉장히 부침이 심했던 선수인 만큼 어느 정도 백업 자원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을 정말 초장기 계약으로 그것도 합리적인 금액에 묶어놓은 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야수진의 뎁스를 봤을 때는 얕은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유격수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주전 유격수가 아니더라도 이 백업의 뎁스가 굉장히 얕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죠. 백업의 뎁스로 이 박효준 선수가 첫 번째 꼽힐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그리솜 같은 경우에도 이 알비스가 지난 시즌에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급하게 콜업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코치랑 같이 수비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뭐 마이너리그에서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랬을 때는 일단 박효준 선수의 가장 큰 경쟁자로서 꼽히는 선수는 바로 이제 내야 백업 현재로서 뎁스차트에 올라있는 올랜도 아르시아 선수가 또 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미러키의 뭐 특급 내야 유망주이기는 했지만 성적이 좀 많이 정체됐고 결국에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여기 애틀란타까지 또 흘러 들어오게 또 됐습니다. 그렇죠. 미러키 시절에는 15홈런을 두 차례 기록했을 정도로 유격수치고는 제법 장타력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초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컨택 부분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출루율이었습니다. 통상 출루율이 3할 초반대로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타격이라던가 수비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선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와 경쟁을 통해서 박효준 선수가 뭐 잘하면 주전 유격수까지 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제1 유틸리티로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시아 선수도 이 박효준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야 전 포지션 그러니까 뭐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까지도 또 소화가 가능하고 좌익수로도 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해도 좌익수로 많이 또 나섰었는데 일단은 이 유틸리티 자리를 아르시아를 제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뭐 만약에 본그리솜 선수가 좀 마이너리그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박효준 선수가 이제는 뎁스차트 상의 첫 번째 백업 이 내야 유틸리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효준 선수가 주 포지션은 항상 내야수 특히 유격수이긴 했습니다만 외야수로 어쨌든 출전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어필을 했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초반에 외야 수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야 자원 역시 부상이 빈도가 높은 선수들이 다 대거 포함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야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랜도 아르시아가 그랬듯이 외야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좌익수 부분에 뭐 부상 잦은 에디 로사리오 선수도 있고 또 이제 마르셀 오주나 이 선수 물론 이제 타격은 정말 과거에는 좋았지만 최근에는 타격도 별로고 또 이제 가정 문제로 또 구설수도 많이 이뤄냈던 또 선수이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백업인 러플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타격을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애틀란타에서 한번 경쟁을 펼쳐보는 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많은 뭐 좋은 시나리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스프링 캠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활약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어쨌든 피츠버그에서 결과적으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거는 시범 경기에서의 맹활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 역시 스프링 캠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효준 선수가 물론 다양한 포지션이 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가능만 하다. 이래서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외야의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지난 시즌 초반에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리그 강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올 시즌엔 수비 부분에서도 튼튼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박효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박효준 선수가 최근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조롱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이저리그의 꿈을 꾸고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 꿈도
정도 이뤄낸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계속해서 도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에 좀 이제 박수를 많이 좀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애틀란타에서 과연 이제 박효준 선수가 빅리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한번 또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 박효준 선수가 과연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